그러면 그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는 부분을 손혜원한테 얘기했던 그 시점에 네. 다른 그때 어떤 그 신청자 탈락자들한테도 그러한 그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부분 알려줬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그러나, 부분은 특정인에게 정부의 독점이나 선점 기회를 줬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공정한 행정입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랬습니다. 그죠? 네네. 그리고 특정인한테 정보 독점이나 선점의 기회를 줬는데 그것이 공정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이해 들어갔었습니다. 당사자한테 민원인한테 그 과정을 중국장이라서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보훈처 행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안녕하세요. 번개뉴스의 번군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특혜 논란을 두고 피우진 보훈처장과 야당 의원 간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손 의원에게 독립유공자 정보를 독점으로 제공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피우진 보훈처장은 완화된 심사 기준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전후 사장을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정황이 많아 보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는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손용우 씨가 광복 후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 지부에서 활동하였고 6.25 전쟁 당시에는 북한을 위한 활동 이력이 남아 지난 정부에서 6차례 넘는 독립유공자 신청을 모두 탈락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여당 의원이 되면서 일부 심사 기준이 완화되는 과정에 정보를 제공받았고 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과연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한 이력을 가진 분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하는 게 맞을까요? 또 주무국장이 다른 독립유공자 분들께는 이러한 사례를 알리지도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손 의원에게만 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불공정한 행동으로 지탄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네, 보훈처장님. 네. 제 생각은 보훈 정책은 한 나라의 그 정통성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영역보다도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고 집행이 엄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훈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이 무너지면 저는 국가의 기본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무장관이 주무기관장이 보훈 대상 선정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의 민원을 직접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이해 당사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손혜원 만났을 때 손혜원 의원이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던가요? 요구한 게 아니고요. 예. 그동안에 6차에 걸쳐서 국가유공자로 애로사항을 이야기했겠죠. 애로사항은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그런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듣고 제가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니 다시 신청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는 부분을 손혜원한테 얘기했던 그 시점에 네. 다른 그때 어떤 그 신청자 탈락자들한테도 그러한 그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부분 알려줬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특정인에게 정보의 독점이나 선점 기회를 줬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공정한 행정입니까? 선점 기회라는 그 이후에 보훈 예고국장은 왜 2번씩이나 더 추가로 손혜원 의원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까? 보고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안 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한테 주무국장이 가서 심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이게 공정한 행정이고 정책 집행이냐? 심사 진행 사항을 보고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언론에 여기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심사 진행 사항을 보고 드린 게 아니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그 심사가 안 됐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러 그건 다 갔었고요. 아는 얘기고 네. 2월달에 저기 처장님하고 손혜원하고 만났을 때 이미 얘기가 다 됐을 텐데 다 5월, 7월에 다 계속해서 된다는 갔을 게 무슨 적에는 의미? 아니 의원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 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십니까? 뭐가요? 아니 제가 2월달에 아니 손혜원 의원을 만나러 완화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죠? 네네. 그리고 특정인한테 정보 독점이나 선점의 기회를 줬는데 그것이 공정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선점의 그게 기회를 공정합니까? 선점의 기회를 준 거는 그러면 아니 선점이라고 다른 아니 신청자들한테 왜 이런 의원님.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다 공포를 하는 거는 아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와서 독립유공자의 그 현황을 보니까 독립유공자로 추정을 그러니까 36년의 일제 치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의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추정 인원이 30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과정을 설명을 2월달에 드리는 손혜원을 만난 다음에 그 이후에 5월, 7월에 그 담당 주무국장이 또 가서 보고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과정을 설명을 드리러 이해 갔었습니다. 당사자한테 민원인한테 그 과정을 주무국장이 가서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보훈처 행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전례의 있었어요? 이런 전례의 사례가 문제가 단 한 아니라요.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번에 그 기준을 완화하면서 아니 그런 전례가 적극 있었느냐만 발굴이라는 답변하세요. 적극 발굴이라고 하는 아니 발굴도 좋은데 이런 사례가 있었냐 이거예요. 이게 손혜원한테 주는 독특한 아닙니다. 유례 없는 사례.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 다른 사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다른 얘기가 사례가 있었습니까? 장관님 요청- 직접 만나고 거기 주무국장에 가서 진행 사항을 설명하고 보고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문의가 오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가시고 주무국장이 직접 가고 그렇게 해서 하셨어요? 문의가 오면? 아니 장관이 직접 가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 주무국장이 직접 갔습니까 그러면? 문의가 오면? 주무국장이 갈 수도 있고 아니, 장관이 갈 수도 그러니까 있고 그런 사례를 설명 대시라 이거예요.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 문의가 오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주무국장이 언제 어떤 사례에서 손혜원 의원하고 동일한 처우와 예우를 해서 가서 보고했다. 그 전례를 대세요 그러면. 그럼 어디 있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네, 드리겠습니다. 찾았어요. 예, 오후에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특정인에게 정보의 독점이나 선점 기회를 주는 것은 저는 불공정한 행정이고요. 불공정한 행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특혜 행정입니다. 이것이 여당 의원이고 이게 영부인 친구니까 이런 대우가 가능한 것이지 일반인들한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그러니까 저희 그 본인만 보훈처에 대한 정부정책 발표 업무에 이전에 근간을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그렇게 몰고 가시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다 드린 다음에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이태규 의원님 뭐 1분 더 드려요 일단 어떻게 해요? 예. 글쎄 그러니까 제가 주의를 주기 전에 우선 1분 더 쓰시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안 쓰시겠어요? 예.